안녕하세요. 미소천사맘입니다. 매일 글을 쓰는데 왜 나는 제자리일까요? 이 질문을 글 써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해봅니다. 어떤 날은 분명 열심히 썼어요. 새벽까지 붙잡고 있었고 문장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읽어보면 어딘가 늘 비슷해 보이는, 예전에 쓰던 표현, 익숙한 감정, 똑같은 분위기, 마치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제자리에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할까? 저 또한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고민이 시작될 때 글이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자기 글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멈춰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자기의 글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성장 욕구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멈추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더 열심히 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양만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문장을 쓰는 방식도 좋지만 그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도 늘 똑같은 무게만 들고 있다면 몸이 변화하지 않듯이 글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가 정체될 것 같았을 때 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 이야기를 하면 겁부터 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글 잘 쓰는 사람만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수상이 아닙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읽는 글을 쓰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평소 자기가 만족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올리고 내가 감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전은 다릅니다. 심사위원이 읽고 독자가 읽고 그리고 제한된 분량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글의 밀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감성 에세이만 쓰는 사람이 단편소설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할 거예요.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설명만 하고 있었구나. 장면만 보여주는 힘이 부족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순간 생기기 시작하면서 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저는 시를 써보았는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춘문예에 시를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썼던 시는 저의 감정만을 담은 시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을 생각하는 시를 쓰려니 한 글자도 안 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글이 잘 안 써지는 시간이 틈새가 메워지는 순간부터 글이 조금씩 느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도 괜찮고 중요한 건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글을 밀어붙여 봤다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장르를 바꾸어서 써보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스타일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안전하지만 성장 속도는 느려집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에세이만 쓰던 사람이 인터뷰 글을 써보고, 그리고 감성글만 쓰던 사람이 신문 기사를 써보는 겁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는 사람에서 신문 기사도 쓰고 시도 써보고, 그리고 아직 소설은 써보지 않았는데 소설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설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늘 감정적인 글만 쓰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괜히 슬펐다. 마음이 허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리뷰를 쓰기 시작하면서 문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만 써서는 안 되니까요. 풍경을 보여주어야 하고, 냄새를 설명해야 하고,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냄새 섞인 바닷바람이 골목까지 끝까지 밀려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장르를 바꾼다는 건 결국 운동을 하듯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근육을 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읽는 방식을 바꾸어 봅니다. 세 번째는 읽는 방식을 바꾸어 보는 건데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또한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작가가 쓴 의도까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문장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냥 감탄하고 넘기지 마세요. 한번 그 문장을 붙잡아서 생각해 보세요. 왜 좋지? 왜 이 문장은 기억에 남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문장은 리듬감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은 예상치 못한 단어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자꾸 분석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자기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따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처음엔 흉내 같지만 그 과정에서 문장의 호흡을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태고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좋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초고를 쓰고 바로 올려버립니다. 순간의 감정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글의 완성도는 태고에서 달라집니다. 글을 다 쓰고 하루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읽으면 신기하게도 안 보이는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글이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고 반복되는 표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입에 걸리는 문장은 독자가 읽다가도 멈추는 글입니다. 또 중요한 건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은 꼭 화려한 글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말만 남아있는 글이 오래 더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왜 글을 쓰고 있지? 정말 쓰고 싶은 글이 뭘까? 이 질문은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글에만 따라 쓰다가 자기 이야기를 놓쳐버리곤 하는데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외로움을 기록하고 싶어서 쓰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진짜 쓰고 싶었던 걸 발견하면 글의 힘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만드는 문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나온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고 자기 안에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날이 옵니다. 예전구를 다시 읽었는데 나 이때보다 훨씬 좋아졌네? 하는 순간이요. 지금은 제자리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쌓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글을 써가는 겁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글은 결국 삶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고 시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면 문장도 달라지니까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좋은 글쓰기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글쓰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